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오늘 거래량 체크를 좀 할게요. 지난 16일 날 사건이 하나 있었죠. 17일 날 아침에 이제 업데이트된 데이터가 6월 거래량이 폭증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유일하게, 아마 지금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그게 무슨 사건인가 라고 제가 조사를 했잖아요. 그 얘기를 오늘자로 업데이트한 데이터로 좀 검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좀 충격적이에요. 물론 이제 주말이 꼈기 때문에 오늘 거래 신고 건수가 좀 왜곡될 수 있지만 그래도 정도가 너무 심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 드립니다. 지금은 거래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시장 전체 상황으로는 물가, 금리가 가장 중요하고 서울 세부적으로는 거래 건수, 6월달 거래 건수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마이크를 조금 수정을 했는데 혹시 그래도 이상하게 하우링이나 무슨 지하실에서 울리는 소리 같은 거나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좀 댓글에 좀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릴게요. 아마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이 배경 사진은 지난 17일 아침에 방송했던 거랑 똑같은 사건이에요. 계림 종합건설 오류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이것 때문에 제가 구청이랑도 통화 한번 해봤고, 그 인근 근처의 부동산에도 제가 통화를 한번 해봤어요. 마치 여기 입주할 것처럼. 제 청년인 24살인데 여기 입주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되냐 이제 그래서 한번 떠봤어요. 그랬더니 몇 가지 정보를 제가 알아냈어요. 재밌는 현상. 녹음을 들려드릴까 하다가 괜히 그 부동산 그 사장님 약간 욕 보이는 것 같아갖고 그냥 제가 대신 전달해 드릴게요. 자, 일단 제목 6월 거래량 폭등? 분명히 폭등이었어요. 16일 날짜로 봤을 때는 거의 6월달이 뭐 5, 6천 건 나오는 그런 태세였거든. 예. 어쨌든 그 오류동 사건 이후 16일 날 오류동 사건 이후 지금 보니까 실상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솔직히 충격적이진 않아요. 그냥 그런데 이제 제목을 항상 약간 자극적으로 달아야지 누가 한 번이라도 클릭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이제 3천 명 이제 넘었네요. 아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덕이에요. 언제 물론 이제 한 달 반 정도 돼가지고 3천 명 넘었으면 제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이제 누구한테 배울 때 이제 동영상 올리는 거랑 이렇게 계정 만드는 거 배울 때 한 6개월은 그냥 맨땅에 헤딩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보통. 근데 저는 한 달 좀 넘어서 3천 명 돼갖고 그분이 놀래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항상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저의 의견을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잖아요. 특히 이 폭등론자 유튜버들이나 건설사 유튜버들 언론들이나 이게 자꾸 뽐뿌질하면서 올려가지고 왜곡시키는 거, 그래갖고 무주택자로 하여금 막 이 9년 동안 오른 선업의 언론 가격에 사게끔 만드는 그런 거를 좀 막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걸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은 쓸데없는 댓글이라도 자꾸 달아주세요. 어떤 분처럼 오늘 3만 명 넘어서 축하드립니다. 이게 30으로 나오니까 이게 3만으로 보이나 봐. 아우, 제가 무안했는데 그래도 제가 좋아요랑 그 하트 눌러드렸어요. 하여튼 무슨 말이 됐든 댓글 달아주시고 다른 분들 댓글에도 응답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엄지척도 눌러주고 하트도 눌러주시고요. 그러게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 좀 키워주세요. 예. 이거 또 유튜버 성공해야지 저 안드로메다로 돌아갈 수 있어요. 유튜버에 이거 해야지 나중에 이제 어디 그 섭외도 들어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유튜버가 뭐 10만 명 이렇게 5만 명 10만 명 이렇게 이상은 돼야지 그 유튜버한테 섭외가 들어가고 어디 좀 출연해 주세요 그러지. 지금 2, 3천 명 이거 갖고는 누가 특히 얼굴도 안 내미니까 도와주세요. 안드로메다 돌아가려면 차비가 필요한데 차비를 보내주시든지 도와주시든지. 자, 넘어갑니다.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그날 갑자기 그 오류동에서 평상시보다 한 150건이 확 늘어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부동산 사장님이랑 통화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거는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냥 임대사업, 그 청년들 생활형 주택 뭐 이거래요. 근데 이게 구청에서 했대. 그 구청에 전화 걸어봤더니 맞대요. 그러면서 이거 아마 LH인가? 정확히 얘기는 안 해주는데 그 가게에서 샀대요. 통으로. 그러니까 지은 거를 일반인들이 산 게 아니고 LH에서 샀기 때문에 154건이 그날 신고가 됐어요. 평상시 2, 30건밖에 안 되던 데가. 그러니까는 갑자기 300 몇 건에서 갑자기 580 몇 건으로 확 늘었잖아요.
그렇게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이번 달에 막 7, 8천 이상 나온다는 얘기거든. 놀랬었는데 사실은 한 건물의 통으로 150건을 LH에서 사는데 그것도 실거래가로 신고가 됐더라고. 그걸 갖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오늘 아침에 해본 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참고로 그 부동산 사장님이 알려줬는데 여기 내가 지도를 보여드렸는데 지도를 깜빡했는데 이 건물 바로 옆에 그 있잖아요. 줄기세포 그 황수관 박사님 아니고 있잖아요. 그 줄기세포 하던 그분 그래갖고 퇴출돼 갖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복제 뭐 개 서울대 그 농대 아니 수의대 뭐 그 교수 있잖아요. 이 바로 옆에 연구소가 거기더라고. 지도에는 나오는데 수암 무슨 연구원인가 있었어요. 바로 옆에 옆 건물 오른쪽으로. 근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넘어갑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까지 업데이트 한 거 보면 2000년부터 22년 동안의 차트를 실거래가 차트를 보면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걸 유지하는데 최근 들어서 기울기가 아주 약하게 제가 자전거 페달 이론 얘기했죠. 언덕배기 페달 그 다주택자나 투기꾼들이나 갭투자들이나 건설사 입장에서 지금 상승 분위기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는데 개인들이 안 따라와. 근데 그래도 계속 오른다고 언론 보도하고 자꾸 호도를 해야 돼. 왜냐면 이 언덕길에서 자전거 페달을 안 돌리면 자전거는 스면 멈추는 거예요. 우리 혜민 스님 멈추면 비로소 뒤로 나자빠지는 자전거 이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그리고 다른 보조 지표들이 살짝 지금 꺾이는 모습 한번 보여드렸죠. 지금 상태는 이래요. 여기를 잠깐 확대시켜 보면 이 다음 차트 나오니까 요거 내가 확대시킨 거예요. 이건 2012년부터예요. 보시면 지금 쇠기형으로 고점도 올라가고 저점도 높아지는데 계속해서 잔잔하게 움직인다. 지금 쑥이가 점점 더 모이고 있어. 근데 저는 솔직히 이때 요 초단기 추세 있거든요. 초단기 추세 요 확대. 여기 회색선 보이죠? 회색선 이게 그 12.16 대책 이후에 그 4개월 정도 조정 받은 다음에 떴을 텐데 이때로부터 작년 연말에 저점을 연결한 선이 올 3월달에 살짝 이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거 끝나나 싶었는데 야금야금 또 올리는 거야. 또 페달을 돌리는 거야. 이렇게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거래가 완전히 죽었다. 작년에 우리 6월달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1238건 거래된 날이 있었어. 그리고 연말에도 530건 됐어. 근데 지금은 100건 넘기가 힘들다니까. 지금은 거래가 완전히 죽어서요. 그래서 2002년 이후로 제가 연도별로 계속 이제 빨간색은 상승 거래량, 파란색은 하락 거래량이에요. 그런데 올해 지금 6월까지 야금야금 올라오고 있는데 요 기울기가 예년의 이 상승 기울기랑은 천지 차이다. 그래서 거래가 5,000건이 안 된다. 지금 5,000건이. 지금 5월달 거래가 엄청 늘었는데도 제가 볼 때 5,000건이 안 돼요. 오늘까지 4,449건 신고됐거든요. 확대. 지금 4,449건 신고가 됐어요. 물론 2, 3, 4보단 늘었지. 근데 1월달 5,700건보다는 안 되고 4,700, 800건에 멈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열흘밖에 안 남았잖아요. 8일 남았잖아요. 8일. 근데 보통 마지막 한 일주일 정도는 신고가 많이는 안 돼요. 왜냐면 이미 다 신고했거든. 보통 부동산 사장님도 아무리 진짜 영업 전략이라고 해도 2, 3일 남겨놓고 신고하는 분은 몇 명 안 돼요. 보통 15일에서 25일, 그러니까 15일에서 25일 그 사이에 다 신고하더라. 그리고 지금은 오늘 아침에 신고된 거는 738건이에요. 엄청 많이 됐죠? 그런데 여기에 오류동 사건, 오류동에서 일어났던 오류가 발생했던 거,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일단 이거는 어저께 아침, 그러니까 토요일 날 보니까 저녁 때 보니까 업데이트 됐더라고. 제가 토요일 날 2시까지 데이터를 다운받아 봤는데 계속 꽝이요. 얘네들 예약을 안 걸어놓거나 무슨 뭐 점검이 있었든지 하여튼 오후 늦게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제가 일요일 날 작업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다른 데는 10건, 20건, 30건 이렇게인데 구로만 190건이야. 근데 여기서 오류동에 150건, 아까 도시형 임대주택 있잖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인가 그거 임대사업자 그거 LH에서 통으로 매입한 거, 그거도 150건을 빼면 얘 40건밖에 안 돼요. 즉 여기도 738건이지만 이걸 600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50건을 빼버리면. 그래서 제가 만약에 150건을 빼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랬고, 제가 또 시뮬레이션 했잖아요. 제가 발음 잘이다. 시뮬레이션 쉰발 그 언니 매력적이죠. 제시가 쉰발이잖아요. 쉰발 그래고 떴잖아요. 그래서 저도 시뮬레이션 이제 쇠주 이런 걸 갖다 격음화 또는 경음화 그러죠.
세상이 각박해지면 소주도 소주가 됐다가 나중에 쇠주가 되잖아요. 예, 따기도 뺨 따고 싸대기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자, 제가 150건을 빼봤습니다. 150건 그 도시원 생활주택 그 구로구청에서 산 거, 아니 구로구청에서 건설해가지고 계림종건에서 건축한 다음에 LH로 통으로 팔아넘긴 150건, 거의 우리로 치면 나홀로 아파트 정도 되죠. 근데 층이 높지가 않더라고, 사진을 보니까. 아까 두 동인가 세 동인가 그래요. 두 동인가 그래, 두 동. 그러면서 150세대예요. 자, 이걸 빼봅니다. 시뮬레이션 짠, 보세요. 190건을 내서 150건을 빼면 땅 40건으로 줄죠. 맞죠? 그러면은 다른 데랑 비슷해요. 그래도 여기 노원이 항상 제일 많았어. 노원이 54건, 그 다음에 구로가 40건, 그 다음에 강서가 22건. 강서가 생각보다 적네. 지금 6월달, 올해 이번 달 얘기예요. 그랬더니 전체 서울 전체 거래량이 738건에서 150건을 빼면 588건이죠. 뭐야 이거? 588. 이거 내가 옛날에 엄청 다녔던 데인데 여기 588. 요즘 젊은 친구들은 588이 뭔지 모르죠. 저 아니에요. 저 순진해요. 이런 데 안 갔어요. 뭐 이상한 숫자 나오면 저는 자꾸 농담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어저께까지입니다. 어저께까지 6월 18일 기준으로, 오늘은 22일이에요. 6월 18일 금요일자 기준으로 토요일날 아침에 업로드된 거를 집어넣었을 때 625건이야. 625. 여기도 625. 여러분들 요즘에 뭐 시켜 먹을 때 요기요에서 시키죠. 요기요에서. 거의 625랑 달라요. 희한하게 또 625 똑같네. 그런데 5월달 625건이면요 거의 5,000건이라고요. 월간으로. 이 5월 18일까지 신고된 게 625건이면요 5월 이게 6월 말에 5월 것까지를 두 달치를 합치면 거의 5,000건이 돼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해보면 여기 보면 4,897건, 여기 4,875건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6월 18일 날 오류동 사건을 포함을 하면은 여기도 4,897건이야. 얘보다 살짝 높아. 기울기를 봤을 때 요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는 5월 18일까지 신고된 게 4,875건인데 시뮬레이션 하면 이렇게 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월말로 가면은 줄어요. 이게 60일치거든요. 60일치. 그 다음에 6월 18일까지 거래된 거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인데 여기 폭 뛴 거 보이시죠? 여기. 요거 어떤 거 좀 보이잖아요. 어떤 거. 요게 오류동 사건이거든. 오류동 사건이에요. 그래갖고 오류동 사건 이후로 목요일, 금요일까지 하니까 거의 분홍색이랑 같이 가죠. 이거는 4월달, 이게 3월달, 4월달이에요. 근데 3월달보다 훨씬 높잖아. 그러면서 5월 추세를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따라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4,897, 4,875건이 된다고. 지금 4월달 3,762, 4월달 3,634 해갖고 4월달에 연중 최저치가 나왔어요. 얘보다 훨씬 뛰어넘잖아.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다운받은 걸 볼게요. 그러면은 딱 다운받았어요. 그랬더니 5월달은 5월 21일 날 1,000건이 넘었고 6월 20일 날 오늘 아침에 다운받은 건 738건이에요. 그래도 많이 늘었죠. 3월달보다 훨씬 높잖아. 근데 아까는 분명히 5월 18일 날 똑같았는데 6월 21일이라는 얘는 확 늘었는데 얘는 안 늘잖아. 왜? 여기에 얘는 원래 늘던 놈이고 얘는 6월달치는 오류동은 이상하게 6월 16일 날 통으로 매각된 거 150건 그게 포함됐으니까 그거를 빼면은 일반적인 거래량이 증가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얘네랑 비슷한 거야. 그쵸? 그러니까 3월달보다 조금 많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아까 여기 뜬 거 있죠. 여기에 지금 빨간색이 6월이에요. 분홍색은 5월이고 빨간색이 어떻게 되나 보세요. 빨간색이 툭 내려오죠. 여기로 내려오죠. 3879로 내려오잖아요. 왜? 738건이면 얘가 푹 내려왔잖아. 3일 동안. 물론 일요일날 거래가 안 되는 거를 좀 감안하면은 좀 과도하게 내려온 건 있어요. 그래도 3월달, 4월달이랑 큰 차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 기울기로 가게 되면 아까처럼 5월달 기울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3, 4월달 기울기를 따라간다고 이렇게. 그러면 3,870건밖에 안 돼. 4,000건이 안 돼요. 작년에 16,000건 됐다고. 16,000건.
이해 가시죠? 거래가. 근데 제가 여기서 시뮬레이션 한번 더 해봤어요. 여기서 150건을 빼면 어떻게 될 거냐. 빼면 얘가 없어지는 거죠. 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150건 빼봅니다. 자, 볼게요. 여기를 잘 보세요. 요거 내 마우스 요거. 자, 150건 빼기 마술 짠. 봤나요? 보세요. 여기서 150건이 줄면 이렇게 딱 내려올 거 아니에요. 내려온 상태에서 이렇게 늘 거 아니야. 그러면 딱 내려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좀 전에는 초록색을 따라가다가 이제는 파란색을 따라가. 그러면서 요 기울기가 요렇게 올라가는 게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3,000건 좀 넘는 거로 나와. 이제 물론 이거보다 높을 거예요. 왜냐면 어저께 일요일이 포함됐잖아요. 왜냐면 토요일과 일요일은 신고된 게 없고 월요일 날 한꺼번에 신고가 돼서 업로드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되냐면요. 빈 날은 비오던 채로 놔두면 이 그래프가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3일 동안 같은 증가분으로 늘었다 그래서 얘네가 조금씩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원래 빈 거예요. 어쨌든 는다고 쳐도 끽해봤자 4,000건이 안 된다고.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데이터 다운받은 걸 가지고 5월달, 4월, 그러니까 5월달, 6월달을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그러면 5월달은 평상시처럼 늘어. 그래서 예년에 저점 근처야. 근데 6월달이 보시면 6월달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항상 제일 많았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까만 게 평균이거든요. 2016년부터 평균이에요. 6월달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7월달도 많어. 그 다음에 점점 줄고 연말까지 좀 주는 상태예요. 보세요. 2016년에 13,000건, 2017년에 12,000건, 2018년에 초록색 여기 있네 5,200건. 이때 좀 적었네. 그 다음에 2019년에 분홍색 6,900건, 2020년에 작년이네 15,500건. 엄청나죠? 근데 올해 끼케야 4,000건이라는 얘기야. 끼케야. 그러니까는 6월달에 폭등한다는 그 6월달 이후로는 폭등해가지고 약속이 6월로 가고 쫙 올라간다는 거 내가 볼 때는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지금 조금은 올라가고 있어. 명목을 유지하고 그래도 그 거래가 없는 건 중에 거래가 죽었는데 한두 건, 두세 건 이렇게 신고가나 거래된 거에 반영이 되거나 또 특히 KB나 감정원은 호가 중심이잖아요. 실거래가 중심이 아니라 호가는 훨씬 높잖아 지금. 안 팔려도 좋다고 그러고 막 2, 3억씩 올려놓잖아요. 뭐 GTX 때문에 뭐 2, 3억씩 올려놓는다며요 지금.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이거는 제가 733건에서 그러니까 733건 정상적으로 오늘 아침까지 된 거를 시뮬레이션 하면 3,800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150건을 빼면 이렇게 된다고요. 150건을 빼면 583건이라고 가정하면 3,000건 좀 넘는 수준 나온다. 어쩌면 연중 최저치가 나올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나이 가면 갈수록 계속 변하는 거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거래량도 움직이는 거야. 시뮬레이션도 움직이는 거야.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이거는 이제 2000년 이후로 15억 이상, 그 다음에 9억 이하, 아니면 또 그 사이, 그래갖고 옐로우 존, 핑크 존, 그린 존은 이제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파란 거는 실거래가 지수예요. 국토부에서 발표하는 실거래가 지수. 자, 여기서 위에 거는 월간 거래 대금입니다. 밑에 거는 우리가 맨날 보는 거래 건수예요. 작년에 6월 달에 15,592건 얘기했죠. 그 다음에 요 빨간 건 올해, 파란 거는 작년, 그 다음에 1년 단위로 이렇게 색깔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그 계절 효과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 점선은, 까만색 점선은 연평균, 연간 월평균. 지금 작년에 월평균이 6,700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월평균이 4,200건이야. 4,000건 안 된 날이 3달이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5년 이후로 2015년에 10,000건이 월간 평균이 10,000건이었거든요. 15,000건도 된 적도 있고 보통 10,000건이 넘었어. 여기 또 2015년에. 근데 죄송합니다. 거래가 계속 줄어. 연간 평균으로 보면 계속 줄어. 올해가 아마 최저치가 돼요. 그런데 거래 대금은 계속 늘어. 왜? 거래가 줄어도 예를 들어서 5억짜리 한 건 되다가 10억짜리 한 건 되면 거래는 똑같은데 가격이 2배 났으니까 거래 대금은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올해 거래량도 폭감이지만 거래 대금도 폭감이에요. 근데 작년에 사상 최대 거래 대금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2007년에 버블세븐 무너질 때 그 직전에 2006년도에 35,000건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3조 5천억이에요. 3조 5천억. 월 평균 3조 5천억. 따지면 한 40조 되겠죠? 연간으로. 작년에 연평균 5조 7천억이었어요. 그러면 약 한 70조 된다는 얘기예요. 70조. 5조 7천억이 70조 된다는 얘기죠. 연간 합하면, 누적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은 상투 치는 해에 거래대금이 폭발을 했었다. 그리고
상투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죽었는데 문제는 그때 노도강이 올랐거든. 버블세븐이 무너지면서. 지금도 버블세븐이 좀 세죠. 그냥 그린존이 아직도 제일 세. 물론 낮은 상태에서 올라오는 거지만. 그래서 지금 올해 올라가는 거는 자전거 언덕배기 자전거 페달 이론에 접해보면 기울기는 상당히 약하면서 거래는 없으면서 그야말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 수준이니까 얼마 못 간다. 오래 못 간다. 어쩌면 이미 상도 쳤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 실거래가가 한 두 달 있어야지 아니까 우리가. 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특히 오류동 오류동 사건 요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6월달 거래량은 최저치가 나올 수도 있다. 6월달 최저치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점점 한 열흘 정도 지나면 확실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 요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오토포커싱이 안 돼요. 지금 얘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어쨌든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서 자, 음악을 또 틀어야지. 음악을 틀면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시고요. 또 상황 봐서 뉴스거리 있으면 제가 또 맞춰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